하둘셋 하둘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에럴입니다. 송덕수 교수님자 제10판 시행민법 강의 281페이지 제2관 조건 시작하겠습니다. 사마에럴TV 질작, 구독, 추천을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을 권합니다. 로마제 1번의 조건에 의해 조건이란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취 여부에 의존하게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이다. 결혼하면 집을 한 채 주겠다거나 취직할 때까지 생활비를 대주겠다는 계약을 맺은 경우에 결혼하면 증여계약의 효력이 생기게 한다는 약정, 취직하면 생활비 지급을 중지한다는 약정이 조건이다. 때로는 장래의 사실 자체를 조건이라고 하기도 하나 그것은 정확하게는 조건사실이다. 방금 1번에 조건은 법률효과의 발생 또는 소멸에 관한 약관이며 성립에 관한 것은 아니다. 방금 2번에 조건이 되는 사실은 장래의 것이어야 하고 또 실현 여부가 불확실한 것이어야 한다. 과거의 사실은 설사 당사자가 주관적으로 모르고 있었더라도 객관적으로는 이미 일어난 사실이므로 조건이 아니다. 그리고 장래 사실이라도 반드시 실현되는 것이면 그것이 실현식이라 할 수 없더라도 기한이지 조건이 아니다. 방금 3번에 조건은 법률행위의 부관인 만큼 당사자가 사적 자치에 하여 덧붙인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을 위하여 법률이 요구하는 요건인 법정 조건은 조건이 아니다. 방가루 4번에 어느 법률행위에 어떤 조건이 붙어있는지 아닌지는 일정 사실의 문제로서 그 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판례 보겠습니다. 조건은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케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으로서 당의 법률행위를 구성하는 의사표시의 일체적인 내용을 이루는 것이므로 의사표시의 일반 원칙에 따라 조건을 붙이고자 하는 의사 및 조건의사와 그 표시가 필요하며 조건의사가 있더라도 그것이 외부에 표시되지 않으면 법률행위의 동기에 불과할 뿐이고 그것만으로는 법률행위의 부관으로서의 조건이 되는 것은 아니다. 갑이 을에게 병의 횡령검증 일부를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갑이 병의 오빠로서 병의 을에 대하여 부담하는 부당이득 반환 또는 손해배상 채무 중 일부에 대한 변제한다는 취지이고 이러한 약정을 하는 갑의 내심에는 병이 처벌받지 않기를 바라는 동기 이외에 병이 실제로 처벌을 받는 경우에는 이 약정 자체가 무효라는 조건의사까지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그것만으로는 병의 선처를 조건으로 한 조건부 약정이 이루어졌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282페이지 각서의 기재 내용과 그 작성 당시 상황 및 상대방의 의뢰, 의사 등 재간 사정에 비춰보면 이 약정 자체의 효력이 의뢰 정식 고소나 병의 처벌이라는 사실의 발생만으로는 당연히 소멸한다는 의미의 조건이 쌍방의 합의에 따라 이 약정이 붙어있다고는 볼 수 없으며 오히려 위 각서 중 변제하고 선처를 받기로 한다는 문구는 갑과 병이 위 약정을 예정대로 이행하면 병이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을이 협조한다는 취지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고 한 사례. 양가로 니은에 토지 매도인이 토지 대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토지 매수인이 그 토지상에 신축한 연립주택에 관하여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친 후에 그 일부 세제에 대하여 토지 매수인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주면 이를 담보로 대주를 받아 토지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토지 매수인의 제의에 따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준 경우에
그 소유권 이전의 합의는 토지 소유인의 그 일부 대금을 담보로 대출받아 토지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정지 조건으로 한 법률행위가 아니라 토지 매도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맞춰주는 선이행 채무를 부담하고 이에 대하여 토지 매수인이 토지 대금을 지급하는 반대 채무를 부담한 것을 내용으로 하는 무조건의 쌍무계약이라고 본 사례. 양가로 디귿의 사립학교법 제28조 2항, 그 법 시행령 제12조 1항이 학교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법인의 재단 중에 교지와 체육장 등을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것은 사립학교의 존립 및 목적 수행에 필수적인 교육시설을 보존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매매 당사자들이 유치원 부지에 관하여 유치원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거나 폐원함으로써 매매 목적 토지상의 유치원이 존재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유치원의 이전이나 폐원이 불가능하지 않다면 위의 규정들에 불구하고 그 매매계약은 유효하게 된다. 양간 우리의뢰 제작물 공급계약의 당사자들이 보수의 지급에 관하여 수급인이 공급한 목적물을 도급인이 검사하며 합격하면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그 보수를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한 약정은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보수 지급 의무와 동시행 관계에 있는 수급인의 당연한 목적물 인도율을 확인한 것에 불과하므로 법률행위의 일반적인 효과를 제한하기 위하여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하게 하는 법률행위 부관인 조건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설령 조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검사의 합격 여부는 도급인의 일방적인 의존에 이사에만 의존하지 않고 그 목적물의 계약 내용대로 제작된 것인지 여부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하는 것이므로 순수 수의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가로 미음의 조건은 법률행위 당사자가 그 의사표시에 의하여 그 법률행위 동시에 그 법률행위 내용으로서 부과시켜 그 법률행위 효력을 제한하는 법률행위 부관으로서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어느 법률행위에 붙은 조건의 성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의사표시 해석에 속하는 경우가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어느 법률행위에 어떤 조건이 붙어 있었는지 아닌지는 사실 인정의 문제로서 그 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 법률행위에 정지 조건이 붙어 있는지 여부를 사실 인정을 통하지 아니하고 의사표시의 해석 내지 법률적 평가를 통하여 인정한 원심 판결을 파기한 사례. 283페이지 로마자 2번의 조건의 종류. 양가를 1번의 정지 조건과 해지 조건. 이는 가장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분류이다. 정지 조건은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하게 하는 조건이고, 해지 조건은 법률행위 효력의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하게 하는 조건이다. 앞에서 들었던 이해 가운데 결혼하면 집을 한 채 주겠다는 계약은 정지조건부 계약이고 취직할 때까지 생활비를 대주겠다는 계약은 해지조건부 계약이다. 조건이기는 하나 정지조건인지 해지조건인지 불분명한 경우에 관하여 정지조건으로 추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견해가 있으나 어느 쪽으로든 추정할 근거는 없다. 정지조건, 해지조건에 관한 판례. 양가로 기억,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로 인정한 경우 동그라미 1번에 귀속재산을 매수한 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이라도 소유권 취득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이를 매매할 수 있다. 동그라미 2번에 관할청의 허가를 받는 것은 조건으로 한 사찰 소유 부동산 임대계약. 동그라미 3번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이 제소전 화해 신청을 하고 임차인은 반드시 이 화해에 응하여야 하며 제소전 화해조서가 작성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임대차 계약은 제소전 화해조서가 작성됨을 조건으로 하는 정지조건부 계약이라고 해야 하고 해지조건부 계약이라고 할 수는 없다.
동그라미 4번에 동사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도인이 대금을 모두 지급하기 전에 목적물을 매수인에게 인도하지만 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 목적물의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유보되며 대금이 모두 지급된 때에 그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된다는 내용의 이른바 소유권 유보의 특약을 한 경우에 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당사자 사이의 물권적 합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목적물을 인도한 때 이미 성립하지만 대금이 모두 지급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행위이다. 양가로 이은 해제조건부 법률행위를 인정한 경우 동그라미 2번에 토지를 매매하면서 그 토지 중 공장 부지 및 진입도로 부지에 편입되어 되지 않을 부분을 토지 매매를 매도인에게 원가로 반환하는 약정은 공장 부지 및 진입도로를 사용되지 아니하기로 약정한 때에는 그 부분 토지에 관한 매매는 해제되어 원상태로 돌아간다는 일종의 해제조건부 매매라고 봄이 상당하고 그 환원에 당사자의 의사표시를 필요로 하는 조건부 환매계약이라고 볼 수 없다. 동그라미 2번에 주택건설을 위한 토지 매매 계약에 앞서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필요할 때 매매계약이 성립하고 건축허가 신청이 불허되었을 때에는 이를 무효화한다는 약정 아래 이루어진 본건계약은 해제조건부 계약이다. 동그라미 3번에 약혼이 연매 수수는 혼인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와 유사한 성질의 것이다. 284페이지에 동그라미 4번에 회사 채권자가 회사의 경영 정상화를 위한 투자 약정을 한 후 자신이 회사에 대한 대여금 채권에 대한 연대 보증을 해주지 않으면 투자하지 않겠다고 하여 그 회사의 대표이사가 연대 보증을 한 경우에 연대 보증 계약은 회사 채권자가 약정 투자금을 투자하지 않을 것을 해지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계약이다. 양가로 티귿 기타의 경우 임대주택 건설 촉진법에 의하여 건설된 아파트의 임차권 양도가 같은 법에 의해서 금지된 것이라 하여도 임차권 양도 계약 자체는 그 당사자 사이에 유효한 것으로 임차권의 양도가 금지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임차권 양도 계약이 해제 조건부라고 볼 수 없다. 양가로 2번에 적국 조건, 소극 조건. 조건이 되는 사실이 현재 상태의 변경인 경우를 적국 조건이라고 하고 현재 상태의 불변경인 경우를 소극 조건이라고 한다. 이 분류는 별로 의미가 없다. 양가로 3번 수의 조건, 비수의 조건. 이는 조건지는 사실이 당사자의 의사와 어떤 관계에 있는가에 의한 분류이다. 반가로 1번 수의 조건. 조건 사실의 실현 여부가 당사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존하는 조건이다. 수의 조건에는 다음에 두 가지가 있다. 양가로 가 순수 수의 조건. 조건 사실의 실현 여부가 당사자 일방의 의사에만 의존하는 조건이다. 내 마음이 내키면 집 한 채를 주겠다는 것이 그 예의다. 이러한 순수 수의 조건에 붙어있는 법률행위의 유효성에 관하여 학설은 언제나 무효라는 견해부터 언제나 유효하다는 견해까지 다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견으로 순수 수의 조건을 붙이는 것은 법률행위 개념에 어긋나지 않는다. 따라서 그것은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구속력의 발생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되어 효력이 생기지 않거나 자연체험에 발생하는 것으로 새겨질 수 있다. 양가로나의 단순 수의 조건. 결국은 당사자 일방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지만 조건을 성취시키려는 의사 외에 의사결정에 대한 사실 상태도 성립해야 하는 경우의 조건이다. 내가 카메라를 한 대 더 사면 이 카메라를 너에게 주겠다는 것이 그 예의다. 반가로 2번의 비수의 조건. 조건 사실의 실현 여부가
당사자의 의사에만 의존하지 않는 조건이다. 이에는 다음의 두 가지가 있다. 양가로 가의 우성조건, 조건 사실의 실현 여부가 당사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자연적인 사실이나 제3자의 의사나 행위에 의존하는 조건이다. 내년에 홍수가 난다면 이 그의 A다. 285페이지에 양가로 나의 혼성조건, 조건 사실의 실현 여부가 당사자 일방의 의사 외에 제3자의 의사에도 의존하는 조건이다. 내가 A와 결혼한다면 이 그의 A다. 양가로 4번의 가장조건, 겉으로 보기에는 조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조건으로서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다. 가장조건에는 다음의 것들이 있다. 방가 1번의 법정조건, 민법, 기타의 법률은 따로 법률행위가 효력을 발생하기 위한 일방적인 요건 외에 추가로 더 갖추어야 하는 요건 내지 사실을 규정하기도 한다. 그러한 요건을 법정조건이라고 한다. 법인 설립 행위에 있어서 주무관청의 허가, 유증에 있어서 수증자의 생존, 학교법인, 기본재산 처분에 있어서 관할청의 허가 등이 그 예이다. 이러한 법정조건은 조건이 아니다. 그리고 법정조건은 법률행위 조건으로 정한 경우에는 당연한 것으로서 무의미하다. 법정조건은 대체로 법률행위의 유효요건에 해당한다. 그때 법률행위의 효력이 확정되지 않는 동안의 법률관계에는 조건 규정은 유추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수설과 판례도 같은 태도이다. 방가 2번의 기성조건, 조건사실이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성립하고 있는 경우이다. 본래 조건은 성립 여부가 객관적 불확실한 장래의 사실에 의존하는 것이므로 기성조건은 진정한 의미의 조건이 아니다. 이러한 기성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되고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갑이 건물 철거 및 대진도를 약정한 것이 장차 경계 측량을 하여 갑의 건물이 을의 토지를 침범한 사실이 확인된다는 장래의 사실을 조건으로 한 것이라면 위 조건은 기성조건이어서 무조건의 철거 의무를 승인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위 침범은 20년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후에 제1심 법원의 측량 감정 결과에 의해서 비로소 확인되었고 정지조건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 것이므로 그와 같은 조건부의 철거 의사표시만으로는 그때의 갑의 을에 대하여 철거 의무를 승인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방가로 3번의 불법조건,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가 불법조건이다. 불법조건이 붙어있는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불법조건만 무효인 것이 아니고 법률행위 자체가 무효가 된다. 판례도 같다. 불법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하는 법률행위의 경우에는 조건이 불법하지는 않지만 그것이 법률행위와 결합함으로써 반사회성을 띠게 되어 무효이다. 한편 불법조건이 붙은 법률행위가 이행된 경우에는 불법원인 급여에 문제가 생긴다. 286페이지에 조건부 법률행위에 있어서 조건의 내용 자체가 불법적인 것이어서 이을 경우 또는 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인 경우에 그 조건만을 분리하여 무효로 할 수는 없고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로 된다고 보아야 한다. 원심은 채권자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무자의 대표이사가 채권자에게 청약의 의사표시를 하면 부과한 조건의 내용 자체가 무효이거나 조건을 부과하여 청약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무효라면 그 조건뿐만 아니라 청약의 의사표시 전체가 무효로 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채권자가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감사임명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는 바 원심의 판단은 위와 같은 범위에 따른 것으로서 옳고 거기에 조건부 법률행위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유혹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방가로 4번의 불능조건, 이는 객관적으로 실현이 불가능한 사실을 내용으로 하는 조건이다. 불능조건, 불능조건이 정지조건으로 되어 있는 법률행위는 무효이고 불능조건이 해제조건으로 되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된다. 로마자 3번에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 양가 1번의 의, 조건은 사적 자치적인 결정에 해당한다. 따라서 법률행위에는 원칙적으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그러나 조건 부과의 사용 자유는
사적 자체에 있어서보다는 더 제한된 범위에서만 인정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조건이 붙게 되면 법률행위의 효력이 불안정하게 되고 따라서 불안정을 꺼리는 법률행위에는 조건을 붙일 수 없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조건을 붙일 수 없는 그러한 행위는 조건과 친하지 않은 행위라고도 한다. 양가로 이번에 구체적인 예. 법률행위 가운데 조건을 붙일 수 없으니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명문 규정이 없더라도 그 효과가 즉시 확정적으로 발생하거나 또는 확정적으로 존속한 것이 요구되는 법률행위에는 조건을 붙일 수 없다. 구체적인 예를 살펴본다. 다음과 1번에 가족법, 상속법상의 행위, 혼인, 인지, 이혼, 입양, 파양, 상속의 승인 및 포기와 같은 가족법, 상속법의 행위에는 조건을 붙이지 못한다. 그러나 유언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반가로 이번에 어음행위, 수표행위. 어음 수표가 문헌증권으로서 그 유통의 안전을 확보하려면 어음행위, 수표행위의 효력이 즉시 확정적으로 발생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어음행위, 수표행위에는 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어음법상의 287페이지 보증의 경우에는 발생 및 배서의 경우와 같이 단순성을 요구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부수적 채무부담 행위인 점에서 보증과 유사한 환어음 인수의 부단순 인수를 인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어음 보증에 대하여 환어음 인수의 경우보다 더 엄격하게 단순성을 요구함은 균형 원리의 해석이고 또 조건부 보증을 이유로 본다고 하여 어음거래의 안전성이 저해되는 것도 아니고 조건을 붙인 부단순 보증은 그 조건부 보증 문헌대로 보증인의 책임을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마땅하다. 반가로 3번의 단독행위. 단독행위 조건을 붙이게 하면 상대방의 지위가 지나치게 불안정하게 되므로 단독행위는 원칙적으로 조건을 붙이지 못한다. 즉 명문 규정이 있는 상기뿐만 아니라 취소, 추인, 계약의 해지 등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에는 일반적으로 조건을 붙일 수 없다. 그러나 상대방의 동의가 있거나 또는 상대방을 특별히 불리하게 하지 않을 때에는 예외이다. 그리하여 상대방에게 이익이 되는 채무 면제나 유증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일정한 기간 내에 이익이 없으면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정시조건부 해제계약도 유효하다. 판례는 현상 광고에서는 지정행위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있다고 한다. 양가로 3번에 위반한 경우의 효과. 조건을 붙일 수 없는 행위에 조건을 붙인 경우와 효과에 관하여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그러한 때에는 물론 법률이 정하고 있는 효과가 인정된다. 그런데 명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일부모의 법리가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조건은 일부 행위의 일부이어서 조건만의 유효, 무효를 논하는 것은 옳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가 되고 다만 조건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했으라고 인정될 때에는 조건을 제외하고 나머지 법률행위가 유효하게 된다. 로마서 4번의 조건의 성취와 불성취. 양가로 1번의 의의 조건 법률행위의 효력은 조건 사실의 실현 여부에 좌우되는데 그 조건 사실의 실현, 불실현이 확정되는 것을 조건의 성취, 불성취라고 한다. 양가로 2번은 조건의 부당한 불성취 및 성취의 효과. 조건의 성취하여 불이익을 입게 될 자가 부당하게 조건 성취를 방해하여 불성취하게 하거나 조건의 성취로 이익을 얻게 될 자가 부당하게 조건을 성취하게 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러한 경우에도 조건의 불성취 또는 성취를 인정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방금 1번의 조건의 부당한 불성취.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입게 될 당사자가 시인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을 성취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288페이지 도급공사의 완공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공사대금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도급인이 수급인의 공사장 취직을 통지한 경우가 그 예이다.
여기서 조건이 성취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통설은 일종의 형성권으로 이해하며 그러한 통설은 타당하다. 상대방이 하도급 받은 부분에 대한 공사를 완공하여 준공필증을 제출하는 것은 정치소건으로 하여 공사대금 채무를 부담하거나 위 채무를 보증한 사람은 위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들이 위 공사에 필요한 시설을 해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공사장의 출입을 통제함으로써 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나머지 공사를 수행할 수 없게 하였다면 그것이 고의에 의한 경우뿐만 아니라 과실에 의한 경우에도 신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상대방은 민법 제150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이 공사대금 채무자 및 보증에 대하여 그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고 한 사례. 상대방이 조건 성취를 주장하는 경우에 어느 시점을 표준으로 하여 조건 성취가 된 것처럼 다뤄져야 하는지가 문제된다. 여기에 관한 작설은 조건 성취를 주장한 시점이라는 견해와 조건의 성취로 의지되는 시점은 심의 성취에 반하는 행위가 없었더라면 조건이 성취되었을 시점이라고 할 것이고 그러한 시점이 확정 불가능한 경우에 조건의 성취가 방해된 시점이라고 하는 견해가 있다. 그리고 판례는 심의 성취에 반하는 행위가 없었더라면 조건이 성취되었으리라고 추산되는 시점이라고 하여 이설과 같다. 사견으로는 이설을 주장하는 시점이 실질적으로 타당하고 또 상대방의 주장 시기에 영향을 받지도 않아서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조건 성취를 방해하는 행위는 뒤에 설명하는 조건부 권리에 대한 침해로 되는 때가 많다. 그때에는 상대방은 손해배상 청구권도 가지게 된다. 그 결과 상대방은 조건 성취와 손해배상 청구 가운데 어느 하나를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반가로 이번에 조건의 부당한 성취,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이익을 얻게 될 당사자가 신성실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킨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을 성취하지 않은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이때의 효과는 1의 경우에 준하여 생각하면 된다. 음어자 5번 조건부 법률행위 효력 1번에 조건의 성취 여부 확정 전의 효력 양가로 1번에 기대권으로서의 조건부 권리 조건의 성취 여부가 확정되기 전에는 당사자 일방은 조건의 성취로 일정한 이익을 얻게 될 289페이지 기대를 가진다. 민법은 이러한 기대 내지 희망을 일종의 권리로 보호하고 있다. 이 권리를 조건부 권리라고 하는데 이는 기대권의 일종이다. 양가로 1번에 조건부 권리의 보호 반가로 1번에 침해의 금지 조건부 권리의 의무이자 조건의 성취 여부가 미정인 동안에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생긴 상대방의 이익을 침해하지 못한다. 예컨대 내가 결혼하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을 주겠다고 한 경우에 그 집을 고의나 과실로 멸실시키거나 타인에게 매도한 때에는 수춘자의 조건부 권리를 증여자가 침해한 것이 된다. 이처럼 의무자가 조건부 권리를 침해할 때에는 의무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생긴다. 그런데 그 성질에 관하여 물법행위 책임이라는 견해와 채무자의 충실 의무 및 보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 기인한 것이므로 채무불이행 책임이라는 견해, 경우에 따라서 채무불이행 책임 또는 불법 책임이라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한편으로 법률행위 후에 신이치에 기한 의무를 침해한 것이므로 채무불이행 책임이나 그것은 다른 한편으로 불법행위 책임이기도 하다. 만약 제3자가 조건부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는 물론 법률행위 책임이 성립한다. 다음에 의무자가 조건부 권리를 침해하는 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처분행위의 효력이 어떻게 되는지가 문제된다. 그런 처분행위는 조건부 권리를 침해하는 범위에서 무효이다. 이렇게 새겨도 제3자를 해치지 않는다. 왜냐하면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조건부 권리가 등기되어야 무효를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위의 효과는 조건의 성취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조건부로 발생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해지조건부 증여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하더라도
그 해제 조건이 성취되었다면 그 소유권은 증여자에게 복귀한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 당사자 간에 별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한 그 조건 성취의 효과는 소급하지 아니하나 조건 성취 전에 수증자가 한 처분행위는 조건 성취의 효과를 제한하는 한도 내에서 무효라고 할 것이고, 다만 그 조건이 등기되어 있지 않은 한 처분행위로 인하여 권리를 취득한 제3자에게 이 무효를 대항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반가로 이번에 처분행위 인정, 조건부의 권리 의무는 일반 규정에 의하여 처분, 상속, 보존 또는 담보를 할 수 있다. 판례 보겠습니다. 장래 이행을 청구하는 손은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하나여 제기될 수 있는 바, 여기 290페이지서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 함은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거나 조건 미성취의 청구에 있어서 채무자가 미리부터 채무의 존재를 다투기 때문에 이행기가 도래하거나 조건이 성취되었을 때에는 임의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고, 이행기에 이르거나 조건이 성취될 때에 채무자의 무자력으로 말미암아 집행이 곤란해진다거나 또는 이행불능에 빠질 사정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조건의 성취 여부 확정 후의 효력, 양가로 1번의 법률행위 효력의 확정, 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되며 그 행위의 효력이 발생하고 조건이 불성취로 확정되면 무효로 된다. 그리고 해제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되면 그 행위의 효력이 소멸하고 불성취로 확정되며 효력이 소멸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된다. 조건부 법률행위에 있어서 조건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은 조건의 성취로 이익을 얻은 자, 그리하여 정지조건의 경우에는 조건의 성취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가, 해제조건의 경우에는 조건의 성취로 의무를 면하게 하는 자가 주장 증명하여야 한다. 양가 1번 조건 성취의 효력이 소급하는지 여부, 조건이 정지조건이든 해제조건이든 조건 성취의 효력은 소급하지 않으며 조건이 성취된 때에 발생한다. 그러나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소급표를 주장하는 것은 무방하다. 그리고 의사표시에 의하여 소급표를 인정하는 경우에 그로 인하여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본 것이 조건입니다. 조건, 법조문, 판례 잘 봐주시고요. 시험 문제에 좀 나오는 유형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거 위주로 정리하시면 좋습니다. 잠시만요.